네, 어제 저녁 다시 민주노총 사무실에 나타난 철도노조 위원장을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 전국철도노조 위원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네, 지난 22일 날 민주노총 사무실에 공권력이 침탈하기 전 새벽에 빠져나갔고요. 어제 그 민주노총 그 집회라는 과정 속에서 다시 들어오게 됐고요. 예. 어디에 있었는지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과 함께 이 철도 민영화 투쟁을 계속 지휘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다시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다시 경찰이 진입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들 경찰이 진입을 해서 이 파업을 막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고요. 경찰도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경찰이 다시 진입하게 되면요? 경찰 진입할 경우에 그때에서 다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위원장은 조계사에 가 계시고 사무처장, 대변인 등은 민주당사로 갔고 위원장은 민주노총 사무실에 있고 뭔가 어떤 의미가 있는 포석입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배되신 분들이 종교계에 중재를 요청을 드리고 또한 정치권에도 이 파업 사태의 조기 해결을 요청드리고자 찾아간 게 된 거고요. 예. 수배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곳에 들어갈 경우에 저희들이 체포되거나 이럴 염려들이 있어서 거기에 계속 머물게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자, 어제 오후부터 시작된 노사 간의 협상, 마라톤 협상을 했습니다만 성과가 아직 없는 상태인데 사측은 결렬이라고 표현하고 노조 측은 중단이라고 표현합니다. 뭐가 맞는 거죠? 글쎄요, 저는 신경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교섭에 대한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난관에 부딪혔다고 해서 앞으로 안 볼 거다 얘기하는 건 성급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국민들 요구도 그렇지 않나 봅니다. 저희들 협상 중단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언제든지 다시 만나서 교섭하자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노조 측에서는 수소발 KTX 자회사에 대한 면허 발급을 중단하라. 이것이 파업 중단의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 면허 발급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 중간의 절충형으로 면허 발급과는 무관하게 사회적 대화기구가 만들어지면 혹시 파업이 중단될 수 있을까요? 면허 발급을 다 하고 수소 주식회사를 별도로 면허권까지 다 부여돼서 완결된 회사로 만들고 난 이후에 대화에 나오는 정부의 입장이 과연 신뢰할 수 있겠나 의문이고요. 면허 발급을 중단하지 않으면 사실 저희도 파업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파국을 맞게 되기 때문에 좀 이런 파국적 상황을 좀 중단하고 대화를 나누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철도 발전의 실제 좋은 방향이 무엇인지를 좀 도출해내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면허 발급을 일단은 언급하지 않고 보류한 상태에서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자라는 제안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면허 발급을 유보하고 사회적 대화 기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마 조계정의 중재나 이런 곳에서도 현재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저희들 면허 발급이 중단되고 또는 유보된다고 할지라도 진정성 있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서 이 철도 발전의 방향을 잡는다고 한다라면 저희들은 분명히 참가 의사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 후에 저희들 결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허 발급의 중단 내지는 일단 보류 등등은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천명을 해야 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조치 없이는 사회적 대화기구라 하더라도 임할 수 없다. 이런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현우석 부총리는 이 과다한 인건비 비중이라든지 자녀들에 대한 고용 세습이라든지 철도청의 방만 경영에 대해서 철도공사의 방만 경영에 대해서 강한 질타를 했습니다. 또 일부 사실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철도 노조도 계속 반대만 외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경영혁신 계획안도 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교계 중재로 어제 노사교섭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던 과정에 경제부총리께서 담화를 통해서 이런 발표를 하셨는데요. 예. 사실 대화에 좀 대단히 영향을 많이 주고 찬반을 끼얹는 발표 아니었나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예. 특히 비용 대비 인건비는 국제 철도
그 각 조직과 비교해도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리고 한국의 철도 산업에 있어서 생산성은 이미 OECD에서 국가 중에서 5위 안에 드는 그런 생산성을 갖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철도 공사가 과거 업무상 재해로 순직하는 직원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1년에 예. 30여 명까지도 치솟았는데요. 예. 그러한 그 직원의 자녀나 배우자를 채용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은 예. 이미 수년 전에 그런 제도는 없어졌고요. 예. 예. 그리고 공사 출범 이후에 폐지됐습니다. 예. 지금은 없는 사실을 마치 경제부총리께서 지금 있는 사실인 양 그렇게 그 말씀하시는 것은 좀 잘못 아시거나 예. 그런 아니면 뭐 거짓말을 하신 거 아닌가. 예.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경영 혁신이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내놓을 만큼의 무슨 방만 경영인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들 내부의 생산성이나 모든 걸 비교해 봐도요. 그렇다고 보고 있고 다만 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또한 정책적 부채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저희들 내부에 이미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MB정부 5년 동안 저희가 5,115명을 이미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가 그동안 입장 차이를 보이다가 여야가 의견 일치를 봐가지고 철도 노사를 동시에 불러서 뭔가 지금 논의가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뭐 해법 찾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고요. 저희도 정치권에서 이러한 그 여야가 노력을 하는 거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보다 좀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하기 위해서 저희 대표단을 현재 거기에 보내서 예. 함께 참관하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 국회에서의 해법이 마련되거나 뭐 아니면 아까 요구하신 정부 당국자의 책임 있는 면허 발급에 대한 중단 내지 보류 선언이 없다면 파업은 무기한 지속되나요? 파업은 멈출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파업이 장기화되는 것을 저희도 막고자 여러 제안들을 현재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화, 교섭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곳곳에서 좀 만들어져서 그 파업 장기화 사태를 좀 막고자 하는 저희들의 노력에 좀 부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환 청국철도노조 위원장이었고요. 저희가 코레일과 국토교통부에도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코레일 측에서는 내부 방침상 인터뷰 거절 의사를 표명했고요. 국토교통부는 국회 상임위 일정을 이유로 인터뷰를 거절했다는 사실 알려드립니다.